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언론 보도를 보셨다시피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민간국가는 첨단 산업 분야에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민간국가의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저희가 좀 불리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발효 시점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면 이 선정 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너무 성급해요.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핵무장론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민간국가로 지정했다. 이렇게 단정적인 가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연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일단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점을 보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미일 공조를 최대한 외교 방향으로 내세우고 계속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부 방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됐다라기보다 오히려 야당의 친중 행보, 또 북한에게 800만 불을 대북 송금한다든지 이랬던 부분과 관련해서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조차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적반하장격이에요. 저는 제일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시점입니다. 시점. 지난 1월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나서 한덕수 대행체제로 조속히 안정시켜서 한덕수 대행체제하에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통상 협상에 나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 정략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병 걸려서 그냥 마흔형 임명하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무리하게 탄핵을 한 겁니다. 딱 그 시기에요. 1월 달에 우리 외교안보가 굉장히 공백기 발생한 시점. 한덕수 총리는 미 하버드대 출신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체제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하버드 동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고 준비대사까지 지는 정통 미국 통이고 또 국무총리라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협상 파트너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미국도 초기에 한덕수 총리와 충분히 대화의 용의가 있다,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혔거든요. 근데 국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조속히 탄핵소추해버린 불과 근무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탄핵소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 때문에 이것은 미 국무부 차원이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원에서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실무선의 레벨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명하면 이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년부터 주장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 좀 제발 좀 빨리 복귀시켜달라는 거예요. 헌재는 왜 이렇게 시간 끕니까?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국익과 정말로 직결된다니까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마흔형 임명 문제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국익에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까? 법치주의도 중요하고 헌법재판소 구성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 결론 낼 때 8인의 재판관으로 했었잖아요. 8인의 재판관으로 결론 내면은 무슨 크게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9인 체제로 만들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셀프 결정을 하고 뭐 미리 힌트를 줘서
변론을 제기시킨 다음에 마은영 임명 촉구 결의안 같은 꼼수 결의를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했던 하자를 막 치유해주고, 그래서 마은영 후보를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압박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한덕수 총리를 복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의 것들은 미리 챙겨졌을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탄핵 소추를 남발한 결과 외교 안보에 저희가 허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저희가 한미일 그 공조가 얼마나 단단했습니까? 그리고 버젓이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 이런 것들이 외교적 성과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국가들끼리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도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중요 전략 자산에 대한 공급망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간국가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정부 마지막쯤 돼서 1월쯤 돼가지고 이제는 기존에 정보 공유하던 것들을 조금 더 관찰하면서 더 살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혹시 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 열어서 대권 다 끝난 것처럼 하니까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고 법도 막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인 상황은 불안하죠. 한덕수 총리 탄핵해가지고 멀쩡한 외교안보 라인에 지금 구멍나게 만들었죠. 또 이재명은 어떤 인물입니까? 2심까지 바로 밑에 있는 경기부지사가 북한에다 800만 불을 퍼줬어요. 달러로. 그 돈 어디 갔겠습니까? 김정은 사치하는 데 쓰거나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거나 핵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북한이 무슨 부가가치나 이런 수입이 넉넉해서 미사일 맨날 쏘고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뒷돈 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해킹하거나 국제적인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뒷돈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뒷돈을 준 것이 버젓이 경기도라는 단체에 평화협력국이라는 국도 만들고 그 위에 있는 부지사가 버젓이 현금을 갖다 주고, 사실심의 최종심인 2심에서 그 사실관계가 다 인정돼 버리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게 느끼겠죠. 저는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나 국민의힘 정치인의 특정 발언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전국 상황이 불안하고 거대 야당이 일부러 전국 불안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위력 대선 주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덧대가지고 무조건 북한에 800만 불 주고서라도 김정은 한번 만나서, 무슨 옛날에 사대주의도 아니고 김정은의 성원을 입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민주당의 주장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결국 친중 반미하는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좀 황당한 것이죠. 1월부터의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설치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힘자랑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해버리고 국무위원들 다수도 탄핵소추 해버리니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력을 하더라도 전국 상황이 불안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특히 북한에 돈까지 퍼주는 국가, 그리고 버젓이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의 대북 제재조차도 그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간 국가로 지정된 원인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권을 가져가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거예요. 버젓이 문재인 정부 때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나마도 중국에서 홀대당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모습 국민들이 버젓이 봤어요. 우리 한미동맹 했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다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당이 미국과 더 발전적인 서로 국격을 지키고 서로 예우를 해가면서도 동맹국가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민주당일 리가 없죠. 민주당은 북한 지령받고 버젓이 민노총 간부들이 지령받아가지고 간첩질을 하는데도 민노총한테 찍소리 못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미국과의 동맹을 얘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고 본인들이 무슨 방법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해서 이재명이 관여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몰래 갖다 준 사실이 인정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입국도 불허할 겁니다. 미국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만한 사안이에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사일 위협 같은 거 받고 있는데 거기 달러로 800만 불 바꿔가지고 몰래 갖다 주는 야당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무슨 내용도 모르면서 마치 핵무장 관련된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북한 지령받은 거 아닙니까? 왜 핵무장 관련된 일부 발언을 가지고 이거 왜 문제를 삼죠? 대선 때마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다 갑론을박이 있던 영역이에요. 그게 무슨 정책으로서 발표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먼저 프레임을 씌워서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려 듣느냐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정부 여당에서 또 국민의힘이 중심으로 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저는 이 부분 충분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 시점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정치적 욕심 때문에 외교적으로 다른 목소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정보가 없이 함부로 왜 거짓 정보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본인들 마음대로 퍼뜨립니까? 그리고 외교 협상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본인이 미국에 입국 안 될까봐 비자 안 나올까봐 걱정해야 될 문제지 이 민간국가 지정 문제는 우리 한덕수 총리 이번 주에 저는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한덕수 총리 팀이 들어오면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